자, 실전 모의고사 5회 문학 부분에서 23번과 26번 문제, 네, 박인로의 사제가입니다. 사전 설명을 좀 미리 해놨는데, 박인로가 한음 이덕형을 찾아가서, 네, 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이야기하면서 쓴 작품이다라고 좀 나와 있죠. 일단, 네, 요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파트로 볼 수 있는 것이 6행까지의 내용이죠. 어리고 졸한 마음에 임금총이가 지극하니부터 늙고 병이 들어 해고를 빌리실세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일단 좀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네, 벼슬길에서 물러나고자 하는 거죠. 자, 어리고 졸한 내용이요. 어리고 못난 몸에 또는 어리석은 몸에 그 정도의 어리고 졸한 몸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리고부터 네, 몸에까지를 밑줄 칠까요? 요거는 진짜 내가 못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화자의 겸손이겠죠. 이 작품을 쓴 네, 화자의 어떤 겸손함을 드러낸 표현이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데 누구다? 임금님이에요. 임금총에 지극하나 네, 좀 유교적인 성격이 있죠. 임금총에 네, 임금총회라고 하는 부분은 네, 임금총회 부분은 좀 유교적인 성격이 있어요. 유교적 네, 가치관이 좀 드러나고 있구나. 뭐 그 당시 사대부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품이 드러나니까 좀 문학사만 좀 네, 쏙쏙해지네. 힘을 다한 나라 일을 죽어야 말려녀겨. 예, 힘을 다했던 나라 일을 죽어야만 그만두려. 숙야비해라고 하는 거죠. 숙야비해라고 하는 것은 네, 새벽부터 예, 밤낮으로 네, 일을 열심히 한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자, 숙야비해 무슨 뜻인지 좀 체크해 볼까요? 일을 밤낮으로 하다. 게으르지 않게 일을 밤낮으로 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숙야비해 밑줄 치고요.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숙야비해 부분에서 네, 화자의 특징이 있죠. 네, 열심히 일했다라고 보는데,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네, 화자의 어떤 네, 부지런함이죠. 화자의 네, 부지런함이 나타나고 있다. 근면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직한 관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관솔의 헌불이라고 되어 있죠. 네, 관솔의 현불로 일월명을 도울란가에서 네, 관솔의 현불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은 쓰지 않고 네, 화자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화자의 노력, 관솔의 현불, 그죠? 네, 관솔로 현불로 일월명을 도울란가에서 일월명입니다. 다섯 번째 일월명은 네모칸 쳐놓고 이것이 임금의 선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교적 가치관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일월명, 임금의 선정에 관련된 내용을 서사 도입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월명을 도울란가, 선정을 도울런가, 시위반석을 몇이나 지내었는고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서리법이 쓰이고 있네요. 네, 차례차례 보면 네, 이 서리법을 통해서 임금의 일을 돕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단어 뜻은 저 맨 뒤에서 확인을 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시위 반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는 일 없이 벼슬자를 지키며 농만 타먹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즉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돼서 몇 년이나 지났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서리법을 통해서 네, 화살표로 해볼까요? 네, 이 서리법을 통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늙었기 때문에 늙어서 건강도 안 좋아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을 돕기 어려운 화제의 처지가 암시되고 있죠. 임금을 돕기 어려운 네,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화자의 처지가 나타난 걸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왜? 이제 나이 들고 늙었죠. 바로 뒤에 나오고 있죠. 늙고 병이 들어 해고를 빌리실세. 자, 늙고 병이 들어 해고를 빌리려니 해서 늙고 병이 들어 쫙 밑줄 들어가서 해골까지 해서 늙고 병이 들어 해고를 빌리실세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를 보면 네, 한마디로 이게 뭐다? 여기에서 화자의 의도는 네, 여기에 나타난 화자의 의도는
벼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해서 그거를 치사라고 얘기합니다. 벼슬에서 네, 물러나려 하는 거죠. 물러나려 한다. 이걸 한자어로 한다면 벼슬을 사용하고 물러나는 것을 한자어로는 치사라고도 해요. 구문에도 나오고요. 이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 화자가 벼슬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좀 길어요. 그래서 네, 한수 동따흐로 물을 찾고 산을 찾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줄인가요? 네, 15줄을 더 가야 됩니다. 예, 15줄 더 가야 되니까 요거는 네, 15줄이니까 네, 7행부터 네, 22행까지인가요? 네, 21행까지인가요? 그래서 예, 21행까지 네, 좀 보겠습니다. 네. 21회까지 보면 네, 찾아볼까요? 한수 동땅으로 한강물 동쪽 땅으로 물을 찾고 산을 찾아 용진강을 거슬러 올라 사제죠. 위치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사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사제의 어떤 위치가 대충 나오고 있죠. 한강 동쪽에 있다. 사제라고 하는 거죠. 네, 사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덕형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살고 있는 네, 이덕형이 여기서 시작하자입니다. 네, 이덕형이 사는 곳을 의미하는 곳이죠. 그 장소는 한강 동쪽에 있다. 자, 용진강 거슬러 올라 네, 사제 안을 돌아드니 해서 여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요 사제와 함께 공간의 이동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한수가 있죠. 한수 동쪽으로 산을 찾아 자, 용진강인가요? 네, 용진강. 그 다음에 그 용진강에서 거슬러 그 다음에 네, 사제로 이어지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네. 이것이 이 공간의 이동이 바로 서술상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라는 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자, 제1강산부터 좀 가겠습니다. 네, 제1강산. 아주 경치가 뛰어난 네, 장소에 임재 없이 발현하다. 자, 임재 없이 그죠? 네, 버려졌네. 경치 제일 좋은 곳이 임자 없이 버려졌다. 사람이 드문 것이죠. 그래서 임자 없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람이 적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네, 사람이 적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임자 없이 발현하다 부분이요. 평생 몽상하는 부분입니다. 평생 꿈꿔오던 생각이죠. 그래서 평생 몽상을 또 체크 들어갈게요. 네, 평생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평생 동안 네, 몽상, 꿈꿔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평생 꿈꿔오던 생각이 바로 뭡니까? 자연에서 네,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평생 네, 해오던 네, 생각이라고 할까요? 평생의 어떤 꿈이라든가 네, 생각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이덕형의 소망이겠죠. 바로 자연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해서 자연 속에서 네, 속세를 벗었는데 자연 속에서 여생, 남은 생이죠. 여생을 보내려는 소망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의미 해석 좀 한 거고요. 평생몽상.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드러납니까? 평생몽상에서 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거니까 욕심이 없는 태도겠죠. 자, 수강산색. 아이고, 한자가 많네요. 네. 물빛과 산의 색을 나타내는 것이, 네, 수강산색입니다. 네, 수강산색. 그래서, 네, 요것도, 네, 한자가 좀 많은데, 요건 아마 단어 뜻 의미로 할 때 아마 물어볼 수 있겠네요. 네, 수강산색. 네, 물이 빛나고 산이 색이 다양하다라는 내용이죠. 물빛과 산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과 네, 산의 빛깔 또는 네, 색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그만큼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네, 자연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네, 마치 대유적인 표현 같네요. 자, 수가 년 난잘 다시 본 듯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이 수강산색이 그 뒤에 여기가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옛 나찰 다시 본 듯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시 본 듯 하는 것은 익숙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오랫동안 평생 몽상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연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몽상, 수강산색 같이 묶어서 아마 정리를 하면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연 속에서 내가 평생 보내려는, 자연 속에서 보내려는 그 소망이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장소처럼 느껴진다. 이덕형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무정한 산수도 유정하여 보이나다. 자, 정이 없는 산과 물들이 마치 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다섯 번째는 거기 유정, 무정 부분이죠. 산수는요. 산수는 네모칸치고 자연의 대유법입니다. 자연의 대유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요. 수강산색도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정하게 보인다 해서 산수 플러스 유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친숙하게 느껴진다, 정이 있게 느껴진다. 이 친숙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친숙함. 그 다음에 백사정반인가요? 모래가 깔린 물가에 낙하를 빗기 띄고 노를 빗기 띄고 삼삼오오 섞어 노는 삼삼오오 섞어서 노는데 삼삼오오 섞여서 노는 저 갈매기인가요? 백구죠. 해서 여섯 번째 백구를 일단 살포시 네모칸 치겠습니다. 자연을 상징하겠죠. 백구에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 일단 백구라고 하는 것은 날짐승이죠. 그래서 일단 자연 친화 또는 물화일체의 대상으로 봐야 되겠죠. 물화일체의 대상입니다. 왜? 지금 백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백구야라고 해서 부르고 있다. 도노법. 그런데 그렇게 부른 건 사람처럼 불렀다. 도노법과 의인법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연친화 물화일체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자연친화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의인법, 이 부분은 1, 2, 3, 4번 비슷한 작품,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을 골라라 하는 식으로 수능에서도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백구 부분도 체크. 너 다려라고 하는데 의인법 바로 나왔죠. 바로 다음에는 그 너 다려서 하는 부분이죠. 자, 너 다려, 너에게 말 묻자. 놀대디 마라 사라. 자, 내가 너한테 물을 거니까 놀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이구, 되게 친숙한 대상이죠. 그래서 의인법이에요. 굉장히 친숙한 대상으로 백구한테 말을 겁니다. 새한테 말을 거는 거죠. 이 명구승지를 어디라 들었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명구승지, 이 경치 좋은 이름난 곳을 어디라고 들었던다, 어디라고 들었더냐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이 명구승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제의 아름다운 경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명구승지죠. 명구승지 동그라미 치고요. 한자로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명구승지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경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뛰어날 승자요. 장소죠. 경치가, 뛰어난 곳. 수강산색과 좀 비슷하죠? 경치가 뛰어난 곳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뛰어난 곳이면서 또 이름난 곳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난 곳이죠. 경치가 뛰어나고 이름난 곳을 어디라고 들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벽파, 푸른 물결이죠. 푸른 물결 양양하니, 푸른 물결이 이렇게 넘실넘실 되니 위수, 그죠? 위수, 이천이 아닌 게오.
위수 이천, 뭐 중국의 이상적인 공간들이겠죠. 그래서 8번째는 좀 깁니다. 거기 네, 벽파에 있는 양양위수, 칭만이 오로라리 부춘 기산 아니게에서 자 위수 네 밑줄 치고 1번, 이천 밑줄 치고 2번. 그 다음에 예, 다음에 가서 칭만이 올롤하니 층만이 오니 산이 층층 우뚝 솟아 있으니 부춘 네 기산 아니런가 해서 네 부춘 기산인가요? 네 부춘 기산 네 여기를 또 밑줄 쳐야 되겠죠. 됐나요? 네 부춘 기산 아닌가? 단어 뜻 확인하고 오세요. 네 부춘 기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산 이천 위수 그죠? 네 그래서 네, 기산을 네, 밑줄 치고 네, 3번 이렇게 할까요? 뛰어난 경치. 중국의 이상적인 공간이었겠죠. 그다음에 네, 임심 로혹하니 그죠? 네. 임심 로혹하니 네. 회용 운곡 아닌게요 하는 부분이네요. 네. 산이 깊어서 길이 어두우니네요. 네, 산이 깊어 길이 로흑이에요. 길로자에다가 예, 검을 흑자니까 길이 어둡다라는 뜻이죠. 길이 검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어둡다. 길이 어두니 회용 운곡 아니런가에서 네, 회용 운곡인가요? 자, 운곡 네 번째로 체크하고 운곡 네 번째. 그다음에 네, 천감 토비아니 천감 네, 샘물이 달고 네, 물이 달죠. 샘물이 달고 토비아니 땅이 비옥하니 땅이 기름진 땅이 비옥하니 이원 빈곡 아닌게요. 해서 네 이원 빈곡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네 빈곡인가요? 네 빈곡도 밑줄 쳐서 네 번째까지 좀 길었죠. 그래서 여기 위수 이천 네 기산 운곡 빈곡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곳이 아니라 네 중국의 선비들이 은거하던 네 중국에서 있는 네 은거하는 공간, 은거의 공간인데 이 은거의 공간이 이상적인 공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적인 공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상향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상향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향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배회사억하니 자 배회하며 생각해보니 네, 배회하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니 해오되 아모된 줄 내 몰라라 여기가 어디인지 나 모르겠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아모된 줄 내 몰라라 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다 좀 정리할까요? 아모된 줄 내 몰라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몰내라 하는 부분까지 예, 쭉 밑줄 쳐서 여기서 이제 시적 화자가 얘기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익숙하게 지내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네, 있다라는 내용이죠. 화자가 네, 새로운 공간에 공간에 예,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애자가 빠졌나요? 네, 새로운 공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지냈던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간, 여기가 어디라고 하더니 새로운 공간에 온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 두 번째 파트 이렇게 해서 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 새로운 거처인 사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은거지인 네, 사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제와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 친화를 얘기했다는 건 네, 만족감이 있는 걸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은퇴에서 지내는 장소, 사제에서 만족감. 지금의 한 경기도 가평 정도 위치 아닐까요? 한강 동쪽이니까. 네, 그 정도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가서 세 번째 파트로 가면 네, 이게 네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네, 22행인가요? 네, 22행부터 네, 또 초등학생처럼 한번 쉬어봅시다.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행 정도까지. 그죠? 네, 34행까지가 네, 여기에 내용입니다. 사전에 미리 좀 정리하자면 네, 자연 속에서 숨어 사는 은일지사의 삶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네, 자연 속에서 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네, 자연 속에서 플러스 은일지사, 은일지사의 네, 삶을 살고 있는데, 자, 이 은일지사의 삶에서 또 추가되는 것이 있죠. 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네, 보니까 어머니를 모고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탈속의 경지가 나타나고요. 속세를 벗어나는 경지에다가 네, 부모님에 대한 네, 효를 언급하고 있어서 요거는 좀 단점이네요. 너무 관념적인 내용을 네, 담아냈네요. 사대부들의 한계이긴 하겠지만. 자, 애지청란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언덕 위의 풀과 강가의 난초들은 애지청란, 청향이 우국하여 원근에 이어 있고, 그죠? 계속해서 난간 동계, 남쪽의 시내와 동쪽의 계곡에 낙회, 그죠? 낙회 가닥 잠겼건을. 자, 언덕이 지초와 강가의 나초는 맑은 향이 서려서 원근에 이어 있고, 남쪽의 시냇물과 동쪽의 계곡에는 떨어진 꽃잎들이 가득하게 잠겨 있건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형극이라고 하는 게, 형극은 밑줄 치고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을 해요. 가시덤불을 헤쳐 들어 초옥수간, 초가집 몇 칸을 지어두고라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22행과 23행인가요? 그래서 22행과 24행은 네,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네, 주변 경치죠.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을 지금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경치가 아름다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지청란 난간동계예요. 어떤 거냐면 네, 애지청란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난간동계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난간동계라고 하는 요 두 문장에서 네,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죠. 네, 감각적,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 들어갈 거는 자, 형극, 네, 초옥수간이 있네요. 초가집이죠. 그래서 네, 초가집입니다. 수간, 네, 몇 칸, 네, 방 몇 칸이 있는 초옥수간인데, 요거는 동그라미 쳐도 되죠. 첫 번째는 요거 단어적인 의미가 네, 초가집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요거는 네, 굉장히 검소하고 네, 무욕적인 삶이죠. 네, 검소함 또는 네, 무욕적인 네,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욕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이다. 그래서 검소와 무욕적인 거니까 한자성어 두 개로 갈 수가 있죠. 네, 단사표음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단사표음이 나올 수도 있고, 검소함으로 보면 무욕적인 것은 안분지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안빈낙도라는 게 더 낫겠죠? 안빈낙도의 어떤 네, 의미를 가진 네,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초옥수간. 자, 학발을 매시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요. 학발이라고 하는 것은 네, 늙은 부모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학발 단어 뜻 네, 모르면 좀 참고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하계깃털처럼 하얗게 센 머리털에서 흰 머리를 학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세 번째는 네, 유교적인 자, 학발인가요? 네, 학발 단어 뜻은 체크해 둡시다. 첫 번째, 굉장히 하얗게 된 네, 하얀 머리, 흰 머리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부모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부모님을 상징한다. 부모님이 장수하고 계시는 거네요. 자, 종효를 하려 여겨. 자, 죽을 때까지 종효, 마칠 때까지, 나의 삶을 마칠 때까지 효를 하려 마음을 먹고 또는 다짐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종효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발, 그 다음에
매시고, 네, 여기부터 밑줄 들어가서 종효. 모시고 살면서 죽을 때까지 효를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당연히 유교적인 효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네, 그래서 매시고 종효는 네, 1번으로 들어가야죠. 네, 부모님을 모시고 죽을 때까지 네, 효를 실천하려는 의지겠죠. 하려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년여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말년여겨 하는 부분에서 하련여겨잖아요. 하련여겨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효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자연 친화와 유교적 효 사상인가요? 유교적 효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최고의 덕목은 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세상에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죠. 다음에 원고원천가요? 네, 거기로 넘어갑니다. 이리저리 자리를 찾고자 하니 차강산지 임제로다. 자, 이리저리 자리를 찾으니 이 강산의 임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차강산지 임제, 차강, 이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강산지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차강산지 임제라고 하는 거죠. 밑줄 치고 이 땅에 임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의 뜻은 자, 이 강산에 임자가 되다. 이 강산에 임자가 주인이 되다라는 내용이죠. 단어 뜻 해석합시다. 그래서 차강산지 하는 거죠. 강산이죠. 여기서의 강산은 자연 속에서 임자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1번으로 하자면 요거 2번으로 설정하면 이거를 뭡니까? 풍월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풍월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입니다. 차강산지 임제가 됐다라는 건 풍월주인으로서 이건 자연과 굉장히 밀접하게 가깝게 친화가 되었다. 무라일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삼공불환 치강산을 오늘사 알았고야 해서 삼공불환 단어 뜻 참고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공불환 단어 뜻 삼정승과 같은 높은 벼슬을 준다 해도 이 강산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공불환 동그라미 치고 치강산까지 삼공불환 치강산 동그라미 치고 자연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체크해 볼까요? 일로 와서.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치라고 했었던 부분 여기도 가능하네요. 하나만 더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자 다시 좀 한자어가 많아서 좀 그렇게 하는데 삼공불환 차강산이네요. 삼공불환 차강산 이거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차강산까지 할게요. 차강산 하는 부분은 시적화자는 자연에 대해서 만족감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분수에 만족감을 느꼈다. 안분지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지러운 구로. 구로라고 하는 것은 갈매기와 해오락이에요. 그래서 수업산 미록을 미록 다시 한번 미록이라고 했는데 갈매기와 해오라기 그 다음에 고라니와 사슴입니다. 내 혼자 권하려 가축으로 삼았거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로 하는 부분이죠. 6번째 단어 뜻이 좀 어려서 근데 구로 갈매기와 해오라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옆에 있죠. 구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음에 미록인가요? 자, 미록이 있죠? 네, 구옥, 미록. 네, 네모칸 쳐두세요. 예, 다른 해석을 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록. 자, 미록이라고 하는 것은, 네, 거기 갈매기하고 해오라기니까, 네, 동물인 것 같죠? 네, 고라니와 사슴입니다. 네, 고라니와, 네, 사슴인데, 얘네들 자체, 내가 구로와 미록에 뭐가 된다고? 구로와 미록에, 네 혼자 거느려 가축으로 삼았거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거느려서, 네, 거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네, 친화, 자연 친화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 친화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가축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네, 가축으로 삼는 걸로 봐서, 여기서 하나 또 추가될 수 있는 비판이 하나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드러난, 네, 화자의 자연관이죠. 화자의 자연에 대한 관점은 뭐다?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이고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고 다른 것들은 좀 부수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그리고 또 뭡니까? 유희적이에요. 예, 유희적이다. 또는 네, 다른 말로 하면 네, 풍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즐겁게 자연 속에서 놀고 지내는 것의 주체는 인간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에요. 이 부분이 이어지는 나 작품에 박완선님의 그 글에 대비를 해보면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부분에 나오는 네, 박완선님의 네, 수필, 네, 시냇가에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어지는 작품과 좀 보는데 이제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나의 작품과 다릅니다. 나의 작품과 대조적이죠. 나의 작품에서도 물론 비슷한 게 나오는데 나의 작품에서 네, 작가의식입니다. 네, 작가의식은 여기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나 작품과는 좀 대조적이다. 자, 값없은 청풍명월은 절로 내 것이 되었으니 자, 그래서 청풍명월인가요? 네. 자연이 계속해서 나오네요. 네,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청풍, 시원한 바람, 그 다음에 밝은 달이죠. 청풍명월, 이 자체는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연의 대유법인데, 자, 그것이 내 것이 됐다라고 해서 풍월주일이 되는 것이죠. 내 것 되었으니 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가 계속 나오고는 있네요. 그래서 내 것 되었으니 하는 부분인가요? 내 것 되었으니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해석을 하자면, 네, 첫 번째로 해석하자면, 네, 임자 없는 자연을 즐기는 거죠. 아무도 임자 없는, 네, 자연을 시적 화자가 즐기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다?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네,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에요. 네, 자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인간 중심적, 네, 자연관이 암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풍월주의 여기 부분이죠. 네, 청풍명월에서 대유법 플러스 뭡니까? 네, 무라일체의 경지는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네요. 이렇게 추가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남과 다른 부기는 이 한 몸에 가졌구야. 남과 다른 부기를 이 한 몸에 가졌구나라고 해서 남과 다른 부기, 네, 밑줄 들어갑니다. 남과 다른 부기는 진짜 세속적인 부기 공명이 아니라 네, 많은 자연물이죠. 많은 네, 자연물과 네, 지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기는 세속적인 부기가 아니에요. 네,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네, 자연물, 많은 자연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기의 뜻이 된다라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부기를 네, 이 한 몸에 다 가졌구나 해서 자연과 많은 자연물과 지내게 됐다. 한마디로 뭡니까? 네, 은일지사의 네,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기는
은일지사의 삶을 상징한다 해도 맞아요. 네, 숨어 사는 선비, 숨어 사는 네, 거사, 뭐 그 정도겠죠. 이 부기를 가지고 저 부기, 예, 이 부기와 저 부기 딱 나누네. 요거 딱 나오네요. 자, 이 부기는 동그라미입니다. 이 부기는 뭐라고? 자연친화, 물화일체를 나타내는 거죠. 물화일체, 자연친화이고, 자, 이것과 대조되는 것이 저 부기입니다. 저 부기는, 그죠? 네, 저 부기는, 네, 세모 칩시다. 세속적인, 네, 출세, 입신양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네, 세속적 가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속적 가치는 뭐가 됩니까? 입신양명을 나타내는 거죠. 입신양명 또는 이름, 명예를 드높이는 유방맥세 이런 것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다. 이 부기와 저 부기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부기와 저 부기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이 부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화일체인데, 네, 자연 친화의 삶의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연 친화의 그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부러운 줄 모르거든 사귈 줄 알리던가, 부러운 줄 모르거든 사귈 줄 어찌알며, 홍진도 멀어가니 세사를 듣볼소냐, 속세가 멀어지니 세상 일에 대해서 듣고 보겠는가 해서 또 서리법 나오네요. 그래서 네, 그 이제 마지막 부분, 네, 서리법 부분이 쓰인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홍진부터 체크 들어가야 되는데, 홍진 네, 세모치고 요거는 네, 속세를 상징하는 거죠. 네, 속세의 네, 상징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앞에 있는 저 부기와 관련이 돼요. 저 부기와 홍진이 같은 것이다. 자, 홍진도 멀어가니 탈속적이죠. 그래서 멀어가니니까 네, 탈속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세사를 득볼소냐 해서 네, 세사도 네, 홍진과 같은 거거든요. 세상의 일이에요. 요거는 네, 세상의 일이니까 요거는 또 속세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세사와 네, 홍진이 같은 것이다. 듣볼소냐 해서 세상의 일을 듣고 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듣볼소냐 하는 부분. 일단 첫 번째 네, 서리법이라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지? 네, 세상 일을 듣고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네, 세상 일을 듣고 보지 않음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듣볼소냐를 최종 정리하면 네, 탈속의 의지, 그죠? 네, 탈속의 의지를 지금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탈속의 의지 또는 네, 어떤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네,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점. 네,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다든가, 그죠? 네, 아니면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네,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파트의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네, 35행부터 마지막까지죠. 네, 끝부분까지. 얼마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 네 줄밖에, 세 줄인가요? 네, 3행밖에 없죠. 자, 35행부터 네, 끝까지 부분인데, 그죠? 네, 여기에서는 네, 뭐 완전히 끝은 아닐 거예요. 실제 작품에서 이거는 네,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네,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죠. 변화를 통해서 네, 계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계절감을 느끼거나 알게 됐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죠. 좀 간단하네요, 여긴요. 네, 첫 번째 들어갈까요? 화개염락 아니면 자, 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거나 지지 않으면 해서 네, 화개, 꽃이 핀다는 거죠. 화개, 그 다음에 염락,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네모칸 쳐볼까요? 자, 요거는 두 가지 의미죠. 네, 꽃이 피는 것과 꽃핌과 낙엽이 떨어진다라는 표면적인 의미인데, 이 꽃이 핀다,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간의 흐름이 내포가 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절감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계절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 요 사물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었던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네, 규원가, 헌환설원의 규원가에 보면 네, 배울이 북 지나듯 하는 부분입니다. 북 지나듯 하는 요 부분이 네, 시간의 흐름을 사물화시켜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시간의 흐름이 내포됐다라는 건 결국 계절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계절의 변화, 그죠? 네, 계절의 네,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암시되어 있는 걸로 네, 체크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알리런고, 그죠? 네, 알리런고. 계절을 어찌 알리런고에서 요 부분이에요. 요 3번에 해당하는데 알리런고 하는 부분이죠. 예, 요 알리런고 요 부분이 요 절이 계절이란 뜻이에요. 요 절이 계절에 대해서 절을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알리런고를 통해서 그럼 또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 알리런고 하는 부분에서 네, 자연 속에서의 어떤 여유로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유로움, 유유자적의 삶을 살고 있다. 유유자적 또는 네, 한중진미를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리런고. 그 다음에 네, 중운암인가요? 네, 중운암의 쇠법소리 곡풍에 섞어 나라. 자, 중운암, 네, 사제, 이덕형이 지내고 있는 사저 근처의 암자인데, 자, 증운암, 네, 암자의 쇠법소리, 곡풍에, 네, 계곡의 바람소리에 섞어 나는구나. 자, 어떠나요? 그 다음, 매창에서 매창으로 넘어갑니다. 해서 매창, 매화죠. 네, 일단 네모칸 치고, 자, 매화가 핀 창에 이르르니 해서 매창에서 네, 계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계절감, 뭐를 느낄 수 있다? 네, 봄입니다. 봄. 계절감, 봄. 초봄이에요. 네. 쇠복소리 곡풍이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는 아마 겨울일 것 같은데, 이제 매창에 이르거든, 네, 봄에 이르거든. 낮잠을 갖게야. 자, 낮잠을 금방 깨어. 병목을 열어보니, 그죠? 병이 든 눈을 열어보니, 병이 든 눈을 떠보니, 밤비에 갓핀 가지, 밤비에서 밤에 내린 비에 금방 내린, 그죠? 네, 금방 핀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밤비에 금방 핀 가지, 암향을 보내요. 자, 암향도 체크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이것도 교훈적인 게 나와 있네요. 유교적이고 교훈적인 해서 네 번째로 암향 부분인가요? 네, 은은한 향기라는 뜻입니다. 암향 동그라미.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은근한 향기라는 단어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요. 암향은 매화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여기에서 보면 네, 매화향기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매화향기 같은 경우는 지조와 절개 또는 충절의 상징이겠죠. 근데 요거는 그것보다는 보네요. 봄철을 아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봄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화향기고 다섯 번째 네, 봄철인가요? 네, 봄철 네모칸 치고 암향을 통해서 봄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매화향기로 네, 봄을 알게 된 거죠. 봄을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느끼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 말인즉슨 뭐냐? 후각적인 이미지가 후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네, 시간, 계절을 인식했다라고 봐야 돼. 시간을 인식했다라는 독특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생각보다 용어가 한자가 좀 많아서 그렇지 빡세게 어려운 내용을 다룬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네, 여기서 실제 작가는 박인로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작가는 박인로인데 근데 여기서 네, 시적 내용은 누구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시적 내용은 네, 이덕형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독특한 구성이 있다라는 거 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치 네, 수필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지요. 자, 일단 본문 내용 분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네, 여기에서의 문제는 네, 보기가 달린 두 문제죠. 네, 25번, 26번이죠. 자, 문제 좀 볼까요? 네, 여기에서 네, 좀 체크해야 될 문제 요소는 네, 후반부에 있는 네, 25번과 26번 사제곡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가와나에 관련돼서 다음으로 보고는 26번의 보기, 이 보기 있는 형태 두 가지 문제가 참고할 만한 문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